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정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불랑시아 교재를 가지고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은행에 맡겨둔 내 돈 정말 완벽하게 100%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은행의 본질,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경제에 은행은 왜 필요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저축하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건 바로 이 연결에 있어요.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연결해서 우리 경제 전체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저 사업할 건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선뜻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그 사업이 진짜 잘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은행은 바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대신 해결해주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는요, 은행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초능력이지만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교재에 나온 아주 간단한 은행 대차대조표를 한번 볼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왼쪽은 은행이 굴리는 돈, 즉 자산이고요. 오른쪽은 뭐냐? 남한테 빌린 돈인 부채랑 은행의 진짜 내 돈,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은행이 가진 총 자산을 자기 진짜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끝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 은행이 자기 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교재에 나온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산이 100인데 자기 자본이 20이다. 그럼 레버리지 비율은 그렇죠. 100 나누기 20, 바로 5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행이 자기 돈 1원으로 무려 5원어치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이 레버리지가요, 자산 가치가 오를 땐 수익을 정말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맞아요.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는요, 손실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커지는 무시무시한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레버리지의 어두운 면, 그 무서운 힘을 한번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은행이 빌려준 돈, 즉 자산의 가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딱 5%만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 표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산 가치가 100에서 95로 고작 5% 떨어졌을 뿐인데 은행의 진짜 자기 돈, 이 자본은 20에서 15로 무려 25%나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레버리지가 손실을 이렇게나 크게 증폭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자산 가치가 20%만 하락해서 100에서 80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20이 그냥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은행은 파산, 즉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의 악몽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산이 썩어서 망하는 것 말고도요, 아주 멀쩡하던 은행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위기, 우리가 흔히 아는 뱅크런입니다. 이게 바로 은행업이 가진 아주 무섭고도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멀쩡한데도 망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이 바로 우리가 들어봤을 뱅크런이라는 현상으로 직결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사진 속 모습입니다. 저 은행이 위험하더라 하는 소문 딱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내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상황. 이게 바로 뱅크런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볼까요? 은행 금고안에 당장 내줄 현금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은행 자산은 멀쩡해요. 기업의 대출도 잘 나가 있고.
근데 그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순 없잖아요. 바로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이요, 마치 잘 짜인 비극 영화처럼 진행돼요. 처음엔 아주 작은 의심의 불씨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몇 명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그 줄을 본 다른 사람들이 뭐야, 너도 빨리 빼야겠다 하면서 공포가 순식간에 번지는 거죠. 결국 은행은 현금이 바닥나고 멀쩡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다가 결국 정말로 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자기 실현적 예언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나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금융기관이라는 게요, 매일같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은행은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중개자다. 둘째, 레버리지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다. 셋째, 은행은 멀쩡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뱅크런으로 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의 안정성은 자본, 유동성, 그리고 신뢰라는 이 3가지의 깨지기 쉬운 균형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전엔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이 디지털 시대엔 뱅크런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엄청난 속도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